저녁 뭐 먹고 싶어 오늘? 아, 뭔가 좀 매콤한 거 먹고 싶어요. 아, 그래? 여기 앞에 지난번에 새로 개업한 중국집 좋았다고 했어? 네. 근데 거기 배달 주문 전화가 너무 어려워서 가서 포장 주문 기다려야 돼요. 이런 대화가 있다고 볼게요. 우리는 누가 매콤한 게 먹고 싶은지, 누가 지난번에 개업한 중국집을 다녀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 두 사람이 지금 저녁에 먹을 메뉴를 고민하고 있다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한국말, 우리말은 이렇게 주어, 주체를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그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뭐 격식체, 글,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제가 계산할게요. 제가 먼저 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일상생활 에서 하는 비격식체 회화에서는 주어가 제외가 되거나 아니면 문장의 어순이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배고프다, 밥 먹어야 되겠다. 아, 몰랐어, 미안해. 다 내가 제외됐죠. 운동 갔다 왔어? 맥주 한잔 할까? 다 네가 제외됐어요. 먹고 싶다 매콤한 거, 갖고 싶다 예쁜 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의미가 전달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어로 번안이라는 걸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삐그덕거려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문화 자체가 오너십이 중요한 문화예요. 문장 안에서 누가, 주체가 무엇을 하는지가 너무너무 1순위로 중요해요. 볼게요. 뭐 먹고 싶어 저녁이에요. 누가요? 네가요. 네가 뭘 먹고 싶냐고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요. 저녁으로. You want for dinner예요. 그러면 의문문 만들고 싶으니까 앞에 두 동사나 뺄 거고 무엇 얘기하는 뭐 의문사 같은 건 다 앞으로 뺀다고 했으니까 What do you want for dinner? What do you want for dinner? What do you want for dinner? What do you feel like for dinner? What do you feel like for dinner? 혹은 What do you think we should have for dinner? What do you think we should have for dinner? 다 같은 말이에요. 저녁 뭐 먹는 게 좋겠어? 뭐가 땡겨? 뭐 먹고 싶니에요. 제가 오늘 드리는 문장들은 보고 구경만 하세요. 어차피 오늘 밤에 빡빡 외워서 내일 아침에 누구 앞에서 발표할 일이 아닌 이상이야 내일이 되면 다 잊어버려질 문장이에요. 하지만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1번은 이 문장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해하고 기억하시는 일이 중요해요. 뭐 먹고 싶대요? 좀 매콤한 거 먹고 싶대요. 누가요? 내가요. 나는 원해요. 뭔가 좀 매콤한 걸. I want something spicy예요. I want something spicy. 아, 그래? 여기 앞에 개업한 중국집 좋다고 했어요. 누가 좋다고 했을까요? 네가 좋다고 말한 거예요. 네가 좋다고 했어요. 네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You like예요. You like. 근데 어차피 또 의문문 될 거고 지난번에 말한 거니까 did you like 할게요. Did you like the Chinese restaurant that just opened around the corner예요. Did you like the Chinese restaurant that just opened around the corner예요. 네,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좋다고 말했어요. Yes, I did. Yes, I did. 근데 그 집 전화 주문 배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가서 포장 주문 기다려야 된대요. 바쁜 집인가 봐요. 뭐가 불가능하다고요? 전화 주문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전화 주문하는 것이 주어라고요. 근데 영어가 얼마나 또 까칠하게요. 이렇게 문장 주어가 길어지면 싫어해요. 이 긴 문장의 주어를 뒤로 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앞에 주어 자리가 비었잖아요. 이 자리 또 가짜 주어 넣어요. 가짜 주어를 넣을 만큼 주어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전화 주문하는 것이. It is impossible to deliver order. 뭐로? 전화로 on the phone. It is impossible to deliver order on the phone이에요. 그래서 가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너나 나나 우리로 할게요. We have to wait 어디에서? in line에서 뭐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 take out 하기 위해서 We have to wait in line for take out. We have to wait in line for take out 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물어요. 쌤, 그럼 문법이 너무 중요하네요. 문법을 먼저 보고 영어를 봐야 되네요.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문법은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문법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법을 공부한다는 건 내가 영어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품사부터 가정법까지 모든 법을 빡빡빡 공부하는 거예요. 문법을 정리한다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의 그 툴이 있어요. 예시 문장들의 풀이 있어요. 그 풀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법칙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장들과 대조를 하면서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저는 문법은 정리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럼 학생들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본 실력이네요. 이 문장 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면 나는 기본 실력이 없어요. 내가 중학교 이후로 영어책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쌤.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에서 12년간의 공교육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미디어에 매일매일 노출이 되고 5분에 한 번씩 인터넷 검색을 하는 2021년을 사는 우리가 영어에 노출이 안 되기도 어려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영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법 많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수준에서 나한테 맞는 책, 나한테 맞는 강의, 나한테 맞는 영화와 드라마들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문장들의 어순을 늘려가실 때 누가 뭐를 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말하고 있잖아요. I speak이에요. 당신은 나 보고 있죠, 지금. You watch예요. 내 동생은 울어요. My sister cries. 사람들이 모였대요. They gathered. 이렇게 누가 뭐 했냐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간단한 말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너 결혼하더니 많이 변했다. 누가 변한 거예요? 네가 변한 거예요. You changed예요. 언제부터? 결혼한 이후로. Since you got married. You've changed a lot since you got married. 우리 엄마는 내가 천재라고 생각해요.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거예요. My mother thinks 뭐라고? I'm a genius라고. My mother thinks that I'm a genius. My mother regards me as a genius. 이 책 재밌더라고. 읽어봐. 이 책 재밌더라고. 주어는 뭘까요? 한국말이 얼마나 어렵게요? 이 책이에요. 그러면 this book is interesting. 이 책이 재밌었던 거예요. 나에게. 내가 알아낸 거예요. 이 책이 재밌다고. I found this book interesting. Try it. I found this book interesting. Try it. 저는 과정 형편이 너무 나빠서 어렸을 때 유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열의 여덟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my family's financial situation was poor.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가정 형편이 주어고 어려웠다가 상태니까 situation이 poor하다는 말은 그냥 poor situation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난했던 거예요. We're poor. My parents were poor.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돈이 없었던 거예요. My parents did not have enough money. 뭐 할? To send me 어디로? To study abroad예요. My parents did not have enough money to send me to study abroad. 그래서 나 아르바이트 했었어야 됐어요. I had a part-time job. 이것도 I had to work as a part-time job 이렇게 말하고 싶죠. I had a part-time job. 짧고 간결하고 깨끗한 영어예요. 전기 자동차가 환경에 좋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비싸요. 알겠어요. 누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I understand예요. 뭐라고? An electronic vehicle is good for the environment예요. 근데 그게 비싸요, 지금 그것들이. They're still expensive. I understand that an electric vehicle is good for the environment, but they're still expensive예요. 되셨어요, 이 정도? 이렇게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한국말 안에서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예문은 제 예문이에요. 여러분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렸을 때 유학을 갔다 왔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은 여러분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맞는 상황의 예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뭐 드세요? 저는 아침에 사과 먹거든요. I eat apples every morning이에요. 여러분은 뭐 달걀 프라이 이런 거 드세요? You eat fried eggs every morning이에요. 저는 커피도 한 잔 하거든요. I drink a cup of coffee every morning. 그런데 커피를 마시기 전에는 컴퓨터를 켜지 않아요. I turn my computer on after coffee예요. 저는 비타민도 매일 먹어요. I take vitamins every day. 집에서 반바지 입고 있거든요. I wear shorts in the house. 저는 매일 샤워하지만 목욕은 주말에만 해요. I take a shower and I take a bath on weekends. 이렇게 여러분의 예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daily life에 영어가 입혀져야 그 상황이 왔을 때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장난 같긴 하지만 영어를 번역하는 일과 영어를 하는 건 좀 달라요. 영어를 번역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말이 있어요. 그 한국말을 내가 영어로 바꾸는 일을 머릿속에서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한다는 것은 there's a two shifts. 이렇게 머리 안에 두 가지 키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물질의 그 사과라는 것이 나한테 왔을 때 한국말 키를 누르면 사과가 되는 거고 영어 키를 누르면 애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키를 눌러서 바로 말할 수 있는 그 키 안에 내 영어가 들어가야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내 상황에 맞는 키가 여기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누가 더 얼만큼의 많은 시간을 써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랐어요.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토 김코치였습니다.